내 평생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냈느냐고, 그 성공의 비밀이 무엇이었냐고 말이다. 반도체 기술이었나? 막대한 자본이었나? 혹은 시대가 나에게 준 행운이었을까? 그 질문에 나는 언제나 고개를 저었다. 기술과 자본은 수단일 뿐이었다. 나를 이끌고 회사를 지탱하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진짜 중심축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 속에 담긴 진심과 욕망, 두려움과 욕구를 이해하는 통찰. 내가 평생 배운 유일한 설계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당신도 어쩌면 지금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밤새 뒤척인 날도 많았을 것이다. 요즘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서도 20, 30대의 64%가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라고 답했을 만큼 관계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더 말해주고 싶다.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은 단순히 마음 한 번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때로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갈라놓고 심지어 인생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나는 내 80년 인생의 굴곡 속에서 단단히 깨달은 사람에 대한 궁극의 지혜를 오늘 당신에게 전하려 한다. 이것은 누군가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지켜내는 힘에 관한 이야기다. 그 힘은 돈이나 실력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간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75년 인생 성장 연구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인생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일은 그저 하나의 클릭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통찰력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며 당신 스스로에게 내딛는 작지만 확실한 약속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지혜를 통해 삶을 단단하게 세운다. 그러니 이제 내가 평생을 통해 쌓아올린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키는 법이다. 사람을 보는 첫 번째 기준,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능력보다 그 사람이 뿌리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그릇의 깊이를 더 정확하게 드러낸다. 나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화려한 이력서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있었다. 그의 눈빛, 말투, 그리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아주 미세한 표정의 흐름이었다. 아무리 이력서가 빼곡해도 그 사람이 자신을 있게 한 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한 문장, 한 표정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한 번은 아주 총명한 청년이 면접에 왔다. 분석력도 뛰어나고 포부도 뚜렷했다. 나는 물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 노력과 실력입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조금은 의문이 생겼지만 다시 물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러자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귀찮음과 무시의 그림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언젠가 능력은 크게 성장할지 몰라도 결코 함께 갈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가족과 갈등이 있고 누구나 상처가 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의 유무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하는가가 인격의 깊이다. 현명한 사람은 가족의 허물을 밖에서 떠들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술자리, 친구 자리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가볍게 안주처럼 올린다. 우리 남편은 무능해, 우리 부모님은 답답해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그 가벼운 웃음 뒤에는 서늘한 배신의 기운이 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떤 무게로 다루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잣대다. 부모에게 무심하고 형제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나 배우자, 친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에 타산이 생기는 순간 그의 친절은 언제든 거두어질 것이다. 감사의 깊이는 곧 인격의 깊이다. 뿌리에 대한 감사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잎이 푸르러도 뿌리부터 썩어가기 마련이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그런 나무를 심지 마라. 사람의 본질은 화려한 말보다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태도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흔적을 남긴다. 결국 사람을 보는 일은 거창한 분석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뿌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고마움을 어디에 두는지, 가까운 사람을 어떤 무게로 대하는지를 보는 일이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첫 번째 통찰이다. 두 번째 기준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그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 정도는 그냥 둘러댈 수도 있지. 별것 아닌데 솔직하게 다 말할 필요가 있나? 라고.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진짜 위험한 일은 큰 거짓말 하나가 아니라 작다고 여긴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사업 초창기 시절의 한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제 막 시장의 발을 붙이고 자금 흐름 하나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던 때였다. 직원 한 명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 위를 걷는 시기였다. 그때 격리 업무를 맡은 한 여직원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실했고 꼼꼼해 보였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인상은 충분히 갖춘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장부를 살피다가 아주 작은 계산착오가 눈에 들어왔다. 액수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소한 오차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녀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여기 금액이 조금 맞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은행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겉으로는 그렇게 넘어가 주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 속에 스며있는 거짓의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신뢰라는 것은 유리잔과도 같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이고 다듬어도 예전처럼 투명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장부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금씩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금액들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다. 액수 자체는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더 크게 실망시킨 것은 그 행동의 규모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였다. 잘못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렇게 작은 돈 때문에 저를 이렇게까지 매도하십니까? 그녀에게는 그 돈이 정말 작은 돈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신뢰의 전부였다. 정직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푼돈과 바꾸어 버린 어리석음이었다. 주변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고, 한 번쯤은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실로로 쌓아 올린 댐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을 오늘 막지 않으면 내일은 댐 전체가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약속 시간에 늦고는 차가 너무 막혀서요 라고 말한다. 사실은 준비가 늦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로 일이 꼬였으면서도 저쪽에서 잘못 전달해서요 라며 책임을 돌린다. 스스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냥 그 순간을 지나가기 위한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임기응변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본인도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거짓말에는 중독성이 있다. 한번 거짓을 입에 올리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다. 작은 거짓말이 실수를 덮고 그 다음 거짓말이 그 앞에 거짓을 가린다. 그렇게 한 겹, 두 겹 더 씌워지는 동안 인생은 누더기처럼 기워진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자신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배경도, 인맥도 오래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럽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 그러나 그 상처가 곧 성장의 시작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마디 진심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옮겨놓는다. 반대로 거짓으로 실수를 덮는 순간 당신은 해결책을 찾는 대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한쪽 길은 미래로 향하고 다른 한쪽 길은 과거의 함정에 당신을 묶어둔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정직한 사람과 거래할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 숫자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조직을 연구한 여러 전문가들도 말한다. 한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수준이라고. 신뢰가 높은 조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그 안에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는다. 반면 거짓이 만연한 조직에서는 누구도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이고 산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 자꾸만 말을 바꾸는 사람,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 작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갉아먹을 것이다. 반대로 실수를 했을 때 먼저 사과할 줄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당신이 쌓아온 정직의 켜 위에 서 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가 그 믿음의 댐에 첫 균열을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인생을 길게 보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내뱉은 한마디의 거짓이 언젠가 당신의 이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당신의 신용자산을 스스로 파산시키지 마라.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서 있는 토대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기준은 돈 앞에서 지저분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에서 그리고 돈 문제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성품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돈이 끼어드는 순간 놀랍도록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나는 수도 없이 봤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돈은 인간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고 말한다. 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내가 경계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사람,
절약하는 사람, 검소한 사람이 아니다. 검소함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계산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대로 행동할 뿐이다. 정직하고 신중하다. 오히려 내가 정말 조심하는 유형은 돈 앞에서 양심이 흐려지는 사람이다. 원래는 책임감 있어 보이던 사람도 돈 문제에 부딪히면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고 말투가 바뀌고 판단이 요상하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임원들과 식사를 할 때 늘 계산하는 순간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자기 차례라서 혹은 배려하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은 내가 낼 차례인가? 라는 계산기가 눈동자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교묘했다. 계산할 때가 되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혹은 휴대전화를 일부러 붙들고 바쁜 척을 한다. 마치 계산이라는 순간을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물론 밥 한 끼 값을 누가 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순간 몇만 원을 아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자신이 져야 할 작은 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태도, 그것이 본질이다. 작은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큰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기업의 역사에서도 사회적 대형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작은 이해관계를 슬쩍 넘기던 사람은 결국 큰 이익 앞에서는 양심 전체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거스름돈 몇천 원을 더 받으면 모른 척 입을 닦는 사람. 공동경비를 사용할 때 자기 사적인 비용을 슬쩍 끼워 넣는 사람. 팀 프로젝트에서 다 같이 낸 비용을 계산할 때 자기 몫을 조금 줄이려고 꼼수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관계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이익은 무엇인가? 이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지는 않는가? 그들의 친절, 미소, 존중은 모두 계산의 산물이다. 조건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태도를 바꾼다. 젊은 시절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저울을 속이면 당장 몇 원, 몇십 원의 이익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울을 정확하게 맞추고 손님이 멀리서 와준 것에 대한 감사로 덤을 더 얹어주곤 했다. 사람들은 내 정직함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 자본이 되었다. 사람들은 정직한 곳을 다시 찾는다.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회를 준다.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조차 ESG 경영, 기업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근간은 언제나 같다. 신뢰는 가장 오래가는 자본이라는 것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양심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 작은 돈 앞에서 양심을 파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는 영혼까지도 팔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동업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큰 기회, 큰 이익 혹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당신의 등을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관계 기준은 신뢰가 아니라 계산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교환이라고 한다. 신뢰가 없으면 거래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계약서를 두껍게 만들어도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면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마련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탐욕과 이해관계가 사람의 판단을 흐린 순간 세계 경제는 무너졌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하나였다.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태도, 그리고 그 가벼움은 거대한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그러니 당신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꼭 보아야 한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얼마에 내놓는지를 보라는 뜻이다. 계산 순간마다 슬쩍 빠지는 사람, 작은 이익을 위해 관계의 신뢰를 희생하는 사람, 공동 비용을 다룰 때 불투명한 사람, 손해를 보면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당신의 인생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자신이 더 부담해도 웃으며 내는 사람, 손해를 봐도 괜찮다며 말하는 사람, 투명하게 비용을 나누고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 곁에 오래 두어도 좋다. 그런 사람과 함께 걸으면 인생이 편안하고 관계가 단단해진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사람으로 구축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순간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탈 사람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네 번째 기준은 입이 가벼운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건네는 조용한 신뢰의 증표이자 마음의 무게다. 사람은 자신의 약한 면, 걱정, 두려움,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는다. 깊이 믿는 사람에게만 맡긴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행위다. 반대로 그 비밀을 가볍게 흘린다는 것은 단 한 번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배신하는 것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내내 조직에서 입이 가벼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여러 번 보아왔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공유된다. 기술 개발, 인수합병 계획,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것들은 발표되기 전까지는 보안이 생명이다. 그런 계획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순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몇 달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 번은 회사에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가를 만큼 중요했기에 나는 최고임원 몇 명에게만 내용을 공유하고 입단속을 신신당부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모두가 조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에서 아주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것이 분명했다. 조용히 조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임원 한 명의 아내가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 남편이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큰일을 벌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저 남편이 대단해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같은 말로 사람들의 귀를 끌어당기고 싶어 한다.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마치 특별한 정보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은 순간의 관심뿐이다. 결국 그들의 가벼운 입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조금씩 잃는다. 저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낙이는 한 번 찍히면 평생 따라다닌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한 번 뱉은 말은 공중에 흩어지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꽂혀
흔적을 남긴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을 지켜야 할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팔아버릴 것이다. 반면 입이 무거운 사람은 금과도 같다. 그들은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문다. 누군가 실수를 털어놓았을 때 그 약점을 밖으로 퍼뜨리기보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누군가 아픈 이야기, 창피한 이야기, 무너졌던 순간을 털어놓았을 때 그 무게를 같이 들어준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신뢰가 쌓인다. 그리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조용하지만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말은 적지만 책임은 무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도 말한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정보를 얻기 쉽지만 마음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 반면 입이 무거운 사람은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결국은 사람을 얻는다.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다니며 이 사람은 이렇더라, 그 사람은 저렇더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중요한 순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당신의 실수를 그들이 과연 지켜줄까? 가벼운 입은 가벼운 관계를 만든다. 무거운 입은 깊은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버텨낼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입은 얼마나 무거운가?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흐트리는 사람이었는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일수록 더욱 조용히,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의 말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만 입이 무거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그들의 신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꼭 지켜야 할 사람이다. 5번째 기준은 지적을 받으면 화를 내는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나 역시 평생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그 실수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바로 여기에 그 사람의 품격과 성장의 한계가 결정된다. 나는 늘 말했다. 귀를 열어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는 않는다. 지적을 받는 순간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연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사람은 지적 앞에서 2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 부류는 얼굴이 약간 붉어질지라도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무섭게 성장한다. 왜냐하면 실수를 공격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계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2번째 부류는 정반대다. 지적을 받는 순간 얼굴이 굳고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른다.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만 지적하세요? 그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에만 집착한다. 이런 사람의 귀는 더 이상 배움을 향해 열려 있지 않다. 오직 변명과 방어로만 귀가 열려 있을 뿐이다. 나는 예전에 아주 유능한 부장을 둔 적이 있다. 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보고서도 누구보다 빨리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 속에는 늘 사소한 실수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불러 조용히 몇 가지를 짚어주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직접 지적하셔야 합니까? 그 표정,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즉시 깨달았다. 그 사람의 성장은 이미 멈췄다는 사실을. 그는 결국 그 사소한 실수들로 인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태도가 문제였다. 지적을 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베고 만다. 지적은 나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망치다. 그 망치에 한 번 두드리면 아플 수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는 사람만이 견고한 사람이 된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미래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능력이 뛰어나도 피드백을 거부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피드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꾸준히 성장해 결국 더 높은 곳에 오른다.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자신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안다.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한다. 지적 내용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긴다. 반대로 지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 상대의 의도를 곡해한다. 변명부터 찾는다. 지적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멀리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인생 방향의 차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앞으로 밀고 나아간다.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멈추거나 뒤로 밀려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당신은 지적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가? 아니면 귀가 먼저 열리는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포기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실수를 짚어주는 사람은 나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 당신 주변에서 당신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라.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지적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결국 겸손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다. 겸손은 성장을 낳고 성장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반대로 지적을 거부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남 탓하며 떠돈다. 지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지적을 분노로 막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은 멈춰버린다. 당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말해보라.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말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결국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사람이 된다. 여섯 번째 기준은 함께 있으면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조금 더 펴지고 세상이 괜히 더 밝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아무리 친절하고 온화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의욕이 빠지고 괜히 자신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기운을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은 말한다. 괜찮겠어? 요즘 경기 안 좋은 거 모르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은 얼핏 보면 조언 같지만 실상은 당신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작은 가시를 심어 놓는다. 당신이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조차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축하해. 그런데 앞으로가 더 힘들 텐데 잘 버텨야 해.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 말들은 응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기쁨을 흐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게 만든다. 반면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힘들겠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게. 이 말들은 걱정이 아닌 지지와 신뢰에서 나온다. 한쪽은 앞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말, 다른 한쪽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이다. 나는 오랜 경영생활 속에서 배웠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작은 순간조차 삶을 앞으로 끌어당긴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낀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친구나 동료, 연인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정서적 소모, 이모셔널 드레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 감정이 바로 그 관계의 본질이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은 단순하다. 문제를 부풀린다. 가능성을 줄인다. 당신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다. 자신은 아무 위험도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도전을 평가하고 재단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의욕을 깎아내리고 자신감의 줄기를 자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문제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준다. 당신이 잘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응원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고백이 있다. 내 주변에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서 성장하지 않는다. 언제나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응원, 누군가의 따뜻한 믿음이 날 앞으로 밀어준다. 나는 회사에서도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 했다. 사업은 원래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내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많다. 그런 길 위에서 옆에서 계속 여긴 낭떠러지야, 잘못된 길이야, 위험해 라고만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진정한 동료란 험한 길이어도 함께라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인생은 길지 않다.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에 계속 머물 만큼 인생은 긴 선물이 아니다. 당신에게 긍정의 기운을 주는 사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곁에 남겨도 인생은 한층 단단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주변 사람의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인가? 무심코 기운을 빼앗는 사람인가? 세상의 성공 기준은 다양하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당신이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 7번째 기준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한 사람의 진짜 인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때다.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당연히 공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계산이다. 진짜 본 모습은 계산이 필요 없는 순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나는 종종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회사를 돌곤 했다. 구내식당, 청소용역실, 경비실, 물류창고 같은 회사의 가장 낮은 현장들,
그곳에서는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는 볼 수 없던 직원들의 민낯이 그대로 보였다. 하루는 인사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어떤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아주머니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상사 앞에서는 늘 예의 바르고 침착했다. 그러나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이 달라졌다. 또 어떤 과장은 회의실에서는 누구보다 온화한 말투를 쓰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제대로 좀 치우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의 이력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진짜 인격이 저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진짜 인품은 화려한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순간 자신의 인간적 빈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 빈틈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다. 그 사람의 품격의 바닥이다. 약자에게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반대 또한 경험하게 된다. 세상은 공평하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 똑같은 모욕과 부당함을 겪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순환이고 오래 살수록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진리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 여겼다.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 거친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사람. 작은 도움이라도 조용히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지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니라 속이 깊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배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회사 생활 동안 수많은 리더를 보아왔다. 정말 위대한 리더일수록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들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더 약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챙겼다. 어떤 부장은 야근하던 청소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 말했다. 회장님, 그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요. 나는 그의 승진을 고민할 때 숫자보다 그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를 더 신뢰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 태도는 결코 위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자에게 강한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서열로 본다. 위에는 아부하고 아래는 짓밟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신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사람, 친절을 가릴 때 상대의 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깊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도 언젠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힘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 태도도 함께 바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용히 챙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품격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품격은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서 결정된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알게 된다. 당신을 가장 깊이 평가하는 사람은 당신보다 강한 사람도 당신과 비슷한 사람도 아니다. 당신보다 약한 사람이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부드러운가? 경계하는가? 혹은 무심한가?
마음 한번 고치면 그 답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더 고귀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여덟 번째 기준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산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때로는 솔직함보다 예의를 우선해야 한다. 그런 가벼운 수준의 가면은 사회생활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수준을 넘어선 가면을 자기 이익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유형은 앞서 말한 모든 위험한 특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를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나는 평생을 경영자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내 앞에서는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라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회의 자리에서는 내 의견에 온전히 동의하는 척하며 미소를 짓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너무 낡았어. 요즘 시대를 몰라. 그들은 아부의 말로 나를 속이고 뒤에서는 비난의 말로 동료들을 선동했다. 어떤 이는 회의 중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날 논의된 내용을 은근히 방해하거나 동료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들은 말과 행동, 앞과 뒤,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연기에 능숙하여 처음에는 절대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일을 성실히 하는가? 상사가 보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는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움직이는가? 그 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나는 어느 날 회사의 늦은 밤을 지키는 직원들을 보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현장을 돌았다. 그때 묵묵히 문서를 정리하고 있던 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내 존재를 몰랐기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진심이라는 힘을 보았다. 나는 이후 그를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결국 그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진심은 꾸며낼 수 없고 본심은 숨길 수 없다. 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친절은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발휘된다. 도움을 줄 때 반드시 대가를 계산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질투를 키운다. 상사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보이지만 눈밖의 사람에게는 잔혹할 만큼 냉정하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뀐다. 이들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친절은 투자이고 그들의 미소는 전략이며 그들의 배려는 수단이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연기는 오래갈 수 없다.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의 모순에 걸려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말을 듣는가 보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듣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평판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인 말, 행동, 태도가 켜켜 이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평판이다. 사람은 모두 보는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나 또한 인생에서 이렇게 자문하곤 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나 없을 때나 같은 사람인가? 나는 관계를 계산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가면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없다. 그들과의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다. 비가 한번 오면 흐트러지고 바람이 한번 불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가면을 쓰는 사람을 벽돌 삼아 쌓지 마라. 그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한결같은 사람,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이익보다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의 인생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8가지 기준은 단순히 사람을 분류하고 피하기 위한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의 모습이란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결국 돌아오는 질문은 하나였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 단점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바로 그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다. 나는 혹시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지 않았는가? 나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는가? 돈 앞에서 내 양심이 흔들린 적은 없었는가?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옮긴 적은 없었는가? 정당한 비판 앞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한 적은 없었는가? 누군가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거칠게 행동한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았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넘어야 할 수준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수준을 넘는 순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된다. 8가지 기준의 반대 모습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가족을 존중하고 진실을 말하고 돈에 깨끗하고 입이 무겁고 배움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약자를 존중하며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평생 함께할 일터의 동지가 될 수 있으며 인생의 위기에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관계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만 곁에 남는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옆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 반대로 진심을 가진 사람은 진심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같은 온도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평생을 관통하는 인연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나는 많은 리더와 직원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능력은 밤하늘의 별처럼 화려하게 빛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신뢰는 깊은 숲의 향기처럼 오래 그리고 조용히 남는다. 능력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람들은 그 빛을 금세 잊는다. 그러나 신뢰의 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누군가는 내 능력을 잊을 수 있지만 내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 정직함은 끝내 잊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억할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리에 대한 기억도 아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를 지켜주었던 사람들,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관계의 향기다. 고령자 심리학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크게 회상하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다. 인생 말년의 가장 큰 후회 또한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잠시 능력으로 반짝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래도록 향기가 남는 사람인가? 그 향기는 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한 걸음, 한 선택, 한 태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지혜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원칙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당신이 실천할 단 하나의 다짐은 무엇인가? 그 다짐은 작아 보여도 절대 작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한층 더 깊고 아름답게 바꾸어 갈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 스스로와 작은 약속을 해보라.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당신의 마음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하겠다는 신호다. 당신의 참여가 더 많은 이야기와 지혜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향기는 길게 남는다. 당신이 그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영향을, 나쁜 사람은 쓰라린 교훈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지혜는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패다. 오늘까지 이야기한 8가지 기준도 결국 그 방패를 단단히 만들기 위한 통찰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진짜 삶의 변화는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깨달음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보는 기준을 알지 못해 수없이 다치고 수없이 실망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 믿었던 동료의 이중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크게 흔든 적도 많았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지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어진 세월의 고통과 깨달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 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평생 걸어오며 얻은 이 통찰을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훨씬 적은 상처로 훨씬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내 사람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좋은 사람과 오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능력의 핵심은 3가지다. 성실함, 일관성, 감사. 이 3가지는 어떤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토대다. 성실함은 관계의 몸이고, 일관성은 관계의 뿌리이고, 감사는 관계의 숨이다. 이 3가지를 잃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반대로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신뢰를 쌓는다. 성실함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태도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부탁한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일관성은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잘할 때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갈등이 생겨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 작은 실수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감사는 관계의 온도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작은 배려에도 마음을 담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붙들어 둔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이며 말보다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성공했을 때보다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더 약해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을 통해 상처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치유된다. 진심을 가진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해준다. 당신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사람, 평생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라. 관계는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을 담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깊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다.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어떤 온도로 남을 것인가? 당신의 행동 한 번은 누군가에게 어떤 무게로 남을 것인가? 인생은 결국 흔적의 총합이다. 오늘의 내가 만든 말, 표정,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결정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향기를 남겨라. 좋은 향기는 멀리 퍼지고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향기가 당신의 인생이 어떤 사람과 연결되고 어떤 길을 만들어 가는지를 결정한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축복이 되고 잘못된 사람과의 인연은 짐이 된다.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결국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이들이 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운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스스로 만드는 힘에 가깝다. 명리학이나 심리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인생의 흐름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기회가 찾아오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문제와 손실이 늘어난다. 한 명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다. 그 기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게 된다. 나는 평생을 회사를 이끌며 수많은 인연을 보았다. 어떤 인연은 평생의 은인이 되었고
어떤 인연은 평생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그들을 통해 나는 사람의 무게를 배웠고 관계의 깊이를 깨달았다. 좋은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해준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그 중심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람을 잘못 놓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이제 당신은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받아들여야 할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 둘째,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는 결단. 이 둘 다 인생의 품격과 직결된다. 우리는 착함을 모두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잘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다. 당신의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그 따뜻함은 상처로 돌아온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내어주면 결국 당신의 삶이 지쳐버린다. 그러니 이제는 노력이 배신당하는 관계에서 멀어질 용기가 필요하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관계만이 붙잡을 가치가 있다. 죽어있는 관계는 놓아야 하고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다. 사람을 보는 지혜는 삶의 무기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다음 세 가지 자세에서 시작된다. 첫째, 내려놓는 마음. 모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당신을 지치지 않게 한다. 둘째, 선택하는 마음. 누구와 시간을 함께 할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누구에게 내 미래를 맡길지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 당신의 운을 만든다. 셋째, 키우는 마음.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물을 주듯 정성스레 키워야 한다.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깊어지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마움을 전해보라. 짧은 메시지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좋다. 그 마음 하나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바꿔준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고 그들과 만들었던 순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 순간들의 색이 달라진다.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인연이 당신에게 상처가 아닌 축복이 되기를, 심이 아닌 힘이 되기를, 불행의 씨앗이 아닌 행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 힘이 당신의 남은 세월을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삶의 질은 결국 사람의 질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돈, 명예, 위치,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인 따뜻함과 신뢰는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지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심축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앞선 8가지 기준이 타인을 평가하는 지혜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삶은 타인을 고르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내게 찾아오는 인연도 내 삶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다음 3가지 방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 주변의 5사람을 담는다고 한다. 그 5사람이 당신의 말투를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을 만든다. 늘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당신도 삶을 어둡게 바라보게 된다.
늘 남을 흉보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거칠어진다. 반대로 진심을 가진 사람들,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단단해진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만약 어떤 관계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서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관계도 삶의 물건처럼 정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는 남기고 마음을 잠식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놓아야 한다. 둘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을 보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사람인가?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한 사람인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당신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기운을 빼앗지 않았는가? 사람은 내가 잊은 순간에도 내 태도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로 기억된다. 그러니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일관되고,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당신의 향기가 된다. 셋째, 나는 어떤 인연을 남길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인연을 떠올린다. 잘 살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지위를 높였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위기 속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는 당신을 떠올리면 따뜻한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가? 혹은 무심함, 가벼움, 혹은 상처가 먼저 떠오르는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이 어떤 모양이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말해준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좋은 사람이 되며 좋은 인연을 남겨라. 그 세 가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씨앗은 오늘 심으면 내일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빛을 받으면 어느 날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어떤 사람을 심을 것인지, 어떤 관계를 가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지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향기가 오래 머물기를.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다. 어떤 날은 순풍이 불어 걸음이 가벼운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다. 그러한 날들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막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람구멍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과도 같다. 이제 이 8가지 기준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혜는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해야 삶이 바뀌고 실천해야 관계가 바뀌고 실천해야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첫 번째 실천은 관계의 거리 조절하기다. 우리는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분명해진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와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손을 잡고 갈 필요가 없다. 관계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걸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해진다. 적당한 거리는 무례함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라면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말의 무게를 의식하는 것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와 마음을 먼저 기억한다. 당신의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느리게 말해보라.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말해보라.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 자체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준다. 세 번째 실천은 내면의 균형 잡기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상처가 많아서이기도 하고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마음이 불안정할수록 좋은 사람도 제값으로 보지 못하고 나쁜 사람에게 쉽게 끌려가는 법이다. 내면이 안정되면 사람을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선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계산적인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그 감각이 훨씬 명확해진다. 그러니 매일 5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짧게 호흡을 고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짚고 내 감정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깊게 하고 관계를 맑게 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사람을 보는 지혜를 얻었고 그 기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지혜는 단 한 번 실천한다고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계도, 신뢰도, 인생도 꾸준함 속에서 완성된다. 오늘의 작은 깨달음이 내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모여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먼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당신의 삶을 바꿔가기를 바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작은 다짐에서 시작된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여행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에 나오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난다. 그렇기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술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면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인생 후반부의 관계 정리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만난다. 많이 만나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넓게 만나던 관계를 깊게로 바꾸어야 하고 모두에게 잘하려고 했던 마음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잘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첫째, 인생의 후반에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늘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관계. 그러나 인생 후반의 행복은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에서 온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관계는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 인연은 10년 후에도 내 삶에 남아있을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멀어져야 할 관계가 저절로 보인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걸으면 인생의 발목만 잡힐 뿐이다. 둘째, 평생 함께 갈 사람에게는 투자가 필요하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깊어지지 않는다. 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하듯 관계도 마음의 저축이 필요하다. 작은 배려, 작은 감사, 작은 진심이 쌓이고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쌓여 평생 인연이 된다. 당신의 인생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그 사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가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고 당신에게도 마음을 주는 사람이며 당신과 함께 늙어갈 사람이다.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라.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버텼다. 언제나 네가 있어 참 든든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자라게 한다. 말은 사라지는 듯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생 남는다. 셋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신뢰로 평가받는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품고 떠날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자기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준 사람들의 얼굴, 그들과 함께한 기억, 그들에게 줬던 믿음과 그들로부터 받았던 신뢰를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신뢰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릴 때 능력보다 따뜻함이 먼저 떠오르고 성과보다 진심이 먼저 떠오르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떠오르기를.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은 잊어도 당신의 따뜻함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따뜻함이 향기가 되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오래 남는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내 말과 행동은 어떤 향기를 남겼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 그리고 내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당신이 남기는 향기가 당신을 기억하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바란다. 사람을 보는 지혜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해왔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가를 넘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쌓아가느냐는 것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거울이라는 것이다. 그 거울 속에는 타인의 얼굴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까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결국 내 삶의 기준이 된다. 나쁜 사람을 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내 삶을 흐리고 그들의 태도가 내 마음을 해치고 그들의 에너지가 내 인생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를 위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심이 내 마음의 균형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의 신뢰가 내 삶의 품격을 높여준다. 좋은 사람은 내 삶을 밝히고 그 밝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 3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을 내 인생에 남길 것인가?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결국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시간이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만이 당신 인생의 여정에 머물 자격이 있다. 둘째,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 그 흔적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함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말투, 표정, 태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 된다. 오늘 하루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는가? 아니면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셋째, 내 인생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정직, 성실, 배려, 감사, 일관성, 품격, 이 5가지는 나이와 상황, 지위와 환경을 넘어 평생 지켜야 할 가치들이다. 이 가치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든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평생 지켜온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단순히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지키는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바꿀 첫걸음이 된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향기가 오래 머물기를